안녕하세요. 각인에서 수학을 맡고 있는 강사 이진수라고 합니다. 우리 명일여고 1학년 친구들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시험 문제가 어떠했고 그 다음에 어떤 문항이 연결되었으며 문제 중에서도 어떤 문제가 특히나 어려웠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말고사 간략히 우리 요약을 해보자면 난이도는 지난번보다 조금 상승해서 난이도 한 중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등급 컷은 이 명일여고 1학년 학생 수가 사실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적기 때문에 이제 중간고사 때는 거의 100점에 가까운 뭐 95점이나 100점에 가까운 등급 컷이 나왔다면 이번에는 1등급 컷이 이제 84점에서 85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연계도 역시나 교과서 기반이 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교과서 기반의 문항이 12문항에서 13문항 정도. 그 다음에 모의고사 연계 문항은 선생님이 이제 봤을 때는 이제 한 문항에서 2문항 정도 연계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간고사에 비해서 난이도가 상승하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 내 문항 중에서도 이 역량 키움이라고 표시된 문항과 아니면 수행평가 문항을 적절히 활용해왔다. 자, 그 다음에 어느 문항이 학생들한테 좀 어렵게 느껴졌냐? 요 경우의 수 단원에서 특히나 변별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자, 적중 문항 사실은 이제 교과서 기반의 문항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직접 마무리 교재에서도 너무 많이 연계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봐주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과서 내 중에서도 중대단원 문항이 아니라 사실 요 활동형 문항, 요도 표기된 역량 키움 문항 한번 봐주시면 자, 어떻게 출제하였냐? 선생님 지금 문제 이 단어는요 사실 다항식의 나눗셈에 나오는 단어는 아닌가요? 왜 기말고사에 나왔나요? 사실 이 2차 식이 0이 되는 x값이 우리가 알고 있는 x세제곱이 1이 되게 하는 특별한 허근 오메가에 관련된 내용이 연계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봐주시면 사실 이 3차 방정식이 성립하는 한 허근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하는 모습 보여왔는데요. 이렇게 연계되었다. 사실 이 문항은 여기 있는 배경 지식을 알지 못하면 사실 문제 풀 때 어떻게 하지? 직접 나눗셈 하는 건가? 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는 그런 문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기말고사 16번 연립부등식 우리 해 범위가 주어진 해를 만족하는 연립부등식 A의 범위를 구해달라 인데요. 역시나 직접 마무리 교재에서도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연계된 모습 보여왔습니다. 자, 그 밖에 사실은 선생님이 단원별로 준비를 했는데요. 자, 여기 보이시는 단원이 그 방정식과 부등식 단원에서 자, 우리가 치환을 이용해서 4차 방정식 푸는 그 중에서도 두 허근에 관한 우리 곱셈 공식 활용 이렇게 출제되었고 특히나 모의고사 연계된 문항은 요 20번에 16년도 6월 교육청 자, 역시나 선생님이 이제 테스트 때도 응시하긴 했지만 이 겉으로 봤을 때는 연립부등식 같지만 사실 실상을 따져보면 이 두 2차식 간의 사실 두 2차 함수 간의 위치 관계를 파악하면 사실 문제가 조금 더 쉽게 풀릴 수 있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렬 역시 우리가 거듭제곱 여기 점점점이 보이시면요 일정한 규칙이 반복되는 이러한 행렬이다. 자, 여기도 사실 행렬 거의 그냥 똑같이 냈습니다. 다만 문제에 주어진 항이 일부가 바뀌었죠. 자, 기말고사 5번도 사실 아이들이 가장 이제 어렵다기보다는 좀 개념이 혼동될 만한 문항이 있다면 이 곱셈에 관련된 연산 성질을 묻는 문항. 자, 기말고사 5번 문항이 사실 이제 직접 마무리 교재 중에서도 선생님이 이제 특히나 이 유형은 조심하자라고 해서 따로 파트를 빼뒀던 요 뒷부분에서 거의 비슷하게 연계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우의 수 파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직접 마무리 교재에서 도서관에 8개 의자, 그 다음에 이웃하지 않게 배치하는 방법, 우리가 비닐자를 적절히 활용해서 배치하는 경우의 수 봤고요. 그 다음에 17번, 자, 놀이기구에서 탑승 인원을 배치하는 방법, 어른과 어린이를 이용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65번 문항에 그대로 문제 포맷이 활용되었기 때문에 사실 문제를 똑같이 낸다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가 숫자 변형이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변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문제를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빨리 가져갈 수 있다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문항들 중에서도 어떤 문항이 좀 더 어려웠는지,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우의 수 단원이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문제가 맞다 틀리다기보다는 내가 구한 답이 맞을까? 요거에 조금 어려움을 주었기 때문에, 자, 먼저 경우의 수 단원 보기 전에 우리 직접 마무리 교재 129번에 연계되었던 사실 부등식, 해 범위가 주어진 부등식에 2차 부등식에 관해서 만족하는 정수 m의 값을 구해달라, 이러한 문항을 우리 21번에 서답형 1번에 이런 식으로 출제하였습니다. 자, 문항의 구성은 비슷합니다. 2차항의 개수가 문자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2차 부등식이라면 당연히 A가 2가 아니어야 되는데요. 부등식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우리가 A가 2가 됐을 때 이 부등식이 만족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 특히나 자, 실수 x가 존재한다, 해가 존재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A가 2일 때, 자, 집어넣어 주시면 6이 0보다 크다. 부등식이 성립하네요. 성립 확인시켜 주시면 좋고요. 이게 문제를 끝까지 안 읽은 친구들은 약간 자동 완성하는 것처럼 뒤에 모든 실수라고 읽을 수도 있는데 사실 실수 x가 존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해가 모든 실수다랑 반대로 해가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 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쉽게 푸는 방법은 해가 없는 경우를 전체 실수에서 뺀다 생각해도 돼요. 실수 전체 범위에서 우리가 뭘 제거할 거냐면 해가 존재하지 않는 범위를 빼겠다. 자, 그래서 일단은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우리 이 친구를 연립 형태로 봐주시면 y는 a-2의 x제곱 더하기 2의 a-2x 뒤에 2의 a 플러스 1, 그 다음에 y가 0보다 크다. 자, 우리 y가 0보다 크다를 뭘로 해석할 거냐면 x축보다 위에 있다. 그래서 x축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윗부분에 간략히 표현해 주시면, 자, 이 y는 0보다 크다가 윗부분에 해당하는 영역이고 우린 이 영역 안에 해가 없으려면 2차 함수가 어떤 형태를 띠고 있어야 되냐, 이렇게 관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차 함수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그려볼게요. 자, 해가 없으려면 이 영역에 닿아서는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위로 블록으로 아래로 블록으로 그리면 어떻게 된다? 아래로 블록으로 그리면 아무리 낮게 그려도 무조건 위에 있는 영역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위로 블록으로 그리셔야 되고 그 다음에 x축과 접하더라도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만족하는 거 두 가지. 첫 번째, a-2 2차항의 개수는 0보다 작아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판별식. 자, 판별식이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확인하는 용도기도 하는데 x축과 안 만나야 되고 한 점에서 만나도 되기 때문에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게 우리가 푸는 답이 아니라 여기서 마지막에 전체 범위에서 뺄 거예요. 자, 요거 정리해 주시면 우리 짝수 판별식 쓸게요. a-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2 a 더하기 1. 자, 요 녀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다 전개하기보다는 여기 공통인수가 있기 때문에 공통인수로 묶어서 정리해 주시면 a-2의
a-2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2배 해주시면 자 여기가 얼마 나오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자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정리 후다닥 해주시면 a-2 곱하기 a 플러스 4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a는 2보다 크다.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범위가 뭐냐면 a가 2보다 작은 범위이기 때문에 자, 요 녀석 그럼 우리 실수 전체 범위에서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를 빼주시면 해가 존재하는 순간은 뭐와 같다? a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죠. 요거의 반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괜찮을까요?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했을 만한 문항 우리 일단은 직접 마무리 교재 중에서도 선생님이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는 유형 중에서 어떤 걸 갖고 왔냐면 둔각 삼각형 개수 갖고 왔습니다. 물론 이제 둔각 삼각형 개수를 이제 구하는 방식이 직각 삼각형처럼 딱 등식 형태로 주어진 게 아니라서 우리가 직접 세야 되긴 하지만 이렇게 출제하면서 나왔던 유형이 어떻게 출제되었다. 자, 맨 마지막 문항 서답형 4번 문항에 이렇게 다채롭게 출제됐습니다. 자, 1번 문항은 그나마 괜찮을 거예요. 삼각형의 개수 구하는 거기 때문에. 다만 2번하고 3번 문항이 골고루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 물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그냥 직각삼각형은 사실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갖고 셀 수 있는데 둔각삼각형은 어떻게 셀까? 그죠? 우리가 한 내각이 둔각이라고 해서 150도를 갖고 있는 둔각도 있고 뭐 110도를 갖고 있는 둔각도 있을 텐데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채택할 거냐면 우리 이 피타고라스 정리가 직각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로서 작용할 텐데 그걸 조금 응용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원을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두 개 마주보는 접선 사실 지름과 만나는 접선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텐데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그린 이유가 이 안쪽 범위에서 선생님이 이제 점을 표기할 겁니다. 이건 하나의 아이디어로서 자 그래서 우리 점 어디다가 표기할 거냐면 안쪽 그 다음에 원 위, 원 바깥쪽 자 이런 식으로 표기할게요.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자 여기 자 이렇게 표기하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뭐가 있냐 반원의 원주각이 몇 도가 된다 반원의 원주각이 90도가 된다 요 90도를 기준으로 90도보다 원의 내부에 지름을 갖고 있는 선분이 원의 내부에 찍힌다면 어떻게 그려질 거다 각도가 더 커지죠? 이때 우리가 둔각이 되겠다. 그 다음에 원 외부에 찍히는 점이라면 어떻게 형성된다? 예각으로 형성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실제로도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지워놓을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먼저 1번, 2번, 3번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먼저 1번은 자 9개의 점, 사실 점이 육각형의 꼭지점에다가 그 다음에 대각선의 교점, 그 다음에 B2의 각, 뭐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제 4분의 1지점, 4분의 3지점에 해당하는 G하고 H까지 해서 9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골라서 삼각형을 만드는 건데요. 우리가 첫 번째 뭐부터 한다? 당연히 9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택할 겁니다. 근데 이 점들 중에는 뭐가 있을 거다? 당연히 삼각형이 되지 않는 것도 있죠. 그래서 삼각형이 되지 않는 거 우리가
한 직선 위에 점이 몇 개 있을 때, 한 직선 위에 점이 3개 있을 때, 이때는 삼각형이 형성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건데요. 먼저 9개의 점 중에서 우리가 3점을 택했을 때 전체 가지수에서 우리가 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3점을 갖고 있는 직선들을 다 뺄 겁니다. 자, 먼저 한 직선 위에, 한 선분 위에 점이 3개 있는 친구들 먼저 찾아볼 건데요. 자, 이 정육각형의 각 꼭지점을 연결했을 때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친구들이 보이기 때문에 사실 대각선을 다 그으면 좋겠지만 여기서 AD랑 FC 먼저 긋고요. 자, 요거 말고도 대각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3점을 지나는 선분 누구도 있냐? AGC, 그 다음에 FHD, 이렇게 4가지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이 4가지 선분이 모두 3점이 한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삼각형 만들어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한 직선 위에 점이 5개 있을 때, 이 B2라는 선분이, 자, 5개의 점 중에서 3점 택했을 때 만들어지는 모든 삼각형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자, 계산해 주시면 이 친구는 84개에서 4개랑 10개 뺨으로 얼마 나온다? 70 나올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엔 직각삼각형인데요. 자, 이 직각삼각형 우리가 원의 중심이 5인 가상의 원이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출발해 주시면, 먼저 우리가 삼각형을 만들 때 3점을 택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3점 대신에 한 선분과 그 다음에 선분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을 택해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직각삼각형 만들려면 일단은 반원의 원주각을 이용해서 지름을 먼저 택하고, 자, 다음과 같이 지름을 택했을 때 이 당연히 G하고 H는 원 위의 점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을 제외하고 지름의 양끝점을 제외한 원 위의 점이 4개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자, 보시는 것처럼 지름이 3개 만들어지고 각 3개의 지름에 원 위의 점이 4개씩 형성되기 때문에 3 곱하기 4. 근데 자, 여기서 우리 이 FD, AC는요 선분 B이랑 서로 수직으로 만납니다. 우리 현의 성질 생각해 주시면 돼요. 수직으로 만나기 때문에, 자, 여기 표시된 이 4개의 점 있죠? 이 4개의 점이랑 선분 BE 위의 점들 우리가 택해서, 자, F라는 점을 택했을 때 만들 수 있는 직각삼각형이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저 4개의 점 이용해서 선분 B 위의 선분들을 잡았을 때 4개의 선분들이 직각삼각형이 되는구나. 자, 이렇게 잡을 수 있고, 여기서 놓치기 쉬운 직각삼각형이 선분 AF와 그 다음에 G, H를 연결한 직각삼각형, 마찬가지로 CD와 G, H를 연결한 직각삼각형, 이 4개를 빠뜨리기 쉽기 때문에 이 4개까지 계산해 주시면 얼마 나온다? 12 더하기 16 더하기 4 해서 32개 나올 겁니다. 괜찮나요? 자, 마지막 3번째, 이제 가장 헷갈릴 만한 우리 둔각삼각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둔각삼각형도 마찬가지로 한 선분을 택하고 그 다음에 선분 밖에 있는 점을 택할 건데요. 자, 여기도 일단은 선생님이 가상의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렸을 때, 자, 먼저 당연히 이 아이디어를 채택해서 지름을 먼저 잡을 겁니다. 자, 근데 이 B이라는 지름을 잡게 되면요, 당연히 선분 위의 점으로는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점들로 만들 수 있는 게 직각삼각형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분 BE 제외하고 먼저 AD랑 FC 연결했을 때, 자, 제외한 점이 각각 하나, 둘, 셋, 4개씩 형성될 텐데 그 중에서 둔각삼각형은 안에 만들어져야 되므로 요 G하고 H만 이용해서 만들 수 있죠.
자, 여기는 우리가 그 어떤 성분을 택했는지 그림으로 한번 그리면서 찾아볼게요. 쉽게는 이렇게 지름들을 잡았을 때 몇 개 만들어진다. 각 둔각 삼각형이 되는 점이 2개씩 있으므로 4개. 나머지 이쪽에다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지우고 이번에는 어떤 선분 잡을 거냐면 원 위에 6개의 점 중에서 이제 마주보는 점 말고 이제 이웃한 그 점 그 B하고 F, B하고 D, C하고 E 이렇게 그 원 위의 점들 중에서도 하나 건너뛴 점들을 연결했을 때, 자, 근데 그 중에서도 뭘 뺄 거냐면 이 B랑 수직인 현을 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4개 그었을 때, 자, 각 선분마다 우리 이번엔 표현할 수 있는 점이 좀 많아요. A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G, O, H, E, 그 다음에 D까지 가능하지. C하고 D까지. 자, 그랬을 때 일단은 만들 수 있는 둔각 삼각형이 A랑 G, O, H까지는 가능한데, 자, 여기서 E를 그으면 직각 삼각형이 됩니다. B가 지름이 돼서. 그 다음에 C를 그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D를 그으면 얘가 삼각형이 돼요. 그럼 얘는, 자, 만들 수 있는 선분이 총 4개고요. 각 이 4개마다 둔각 삼각형으로 표현될 수 있는 점이 몇 개 있다. 선생님, 이 H는 빼앗어야 되는데, H를 그으면 직각 삼각형 돼요. 만들 수 있는 점이 3개. 자, 그러면 여기는 4 곱하기 3 해서 12. 자, 칸을 여기까지 쓸 수밖에 없는데, 아까 이야기 드린 이번에는 B이랑 수직인 점, AC랑 AD. 자, 이렇게 그었을 때는 만들 수 있는 둔각 삼각형이 B하고 O만 이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자, 만약에 H를 긋게 되면은 얘가 삼각형. 마찬가지로 E를 그어도 얘가 삼각형 됩니다. 쉽게는 우리가 가상의 원을 그렸을 때 딱 요 원 바깥에 있는 점부터는 얘가 삼각형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 친구는 몇 개 나온다? 2개씩 해서 4가지. 자,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못 세는 점이, 그러니까 놓치는 점이 하나 있는데, 지금 웬만한 점들은 다 원 위의 점, 지름이랑 그 다음에 지름이 아닌 우리 현 중에서도 하나 건너뛴 점으로 잡았다면, 현으로 잡았다면, 이번엔 요 B2 위에 2점을 택해서 만들 수 있는 둔각 삼각형이 존재한다. 자, 어떤 친구? 요 원의 중심과 G하고 H를 연결한 요 두 선분이 각각 다음과 같이 자, 위에 우리 A, F, C, D라는 점과 연결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모식도도 그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이 친구 몇 개 나온다? 여기도 사실은 2 곱하기 2에서 4개씩. 자, 최종 4 더하기 12 더하기 4 더하기 4 해서 얼마 나온다? 여기 24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제 이 둔각 삼각형이 사실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갖고 세는 게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도 세 점을 택하기보다는 어떻게 택했다? 선분과 선분 안에 있지 않은, 그래서 선분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을 이용해서 택했다. 자, 그래서 요 문항을 가장 어려운 문항을 꼽았고요. 웬만한 문항들은 이 직접 마무리 교재에서 많이 겹쳤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로 하여금 적중률이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 컨텐츠 물론 이제
적중만 하는 게 아니라 기본 개념부터 그 다음에 다채로운 유형, 그 다음에 이 유형들을 체화할 수 있는 연습까지 충분히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 직접 마무리 교재를 통해서 시간 단축까지 할 수 있는 이 3단계 컨텐츠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릴 거고요. 결과로 증명하는 수업입니다. 우리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시간이 남아서 우리가 시간이 남았을 때 다른 문제들 우리가 특히나 좀 헷갈려하는 문제들도 다시 손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좋은 성과를 보이는 이제 모습을 화면 안에 담았고요. 어쨌든 항상 유익한 컨텐츠로 학생들을 만족하는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